오늘은 40대 고소득 외국계 직장인분의 임대법인 설립으로 은퇴 10년 전부터 법인을 활용한 절세 준비한 사례입니다. 직장인분들이 법인을 활용한 은퇴 준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법인 임대사업 사례인데요. 네네. 어떤 분의 사례인가요? 예, 이제 오늘 오랜만에 상담 사례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제 법인 설립을 통해서 이제 은퇴 준비를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일단 외국계 회사의 IT 기업에 종사자신 분이고 좀 급여가 높으신 분인데 상담 신청했던 이유는 78년생 이제 남자분이고 이제 그 3인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2016년 5월에 이제 2016년도에 집을 매입을 하면서 대출 5억을 받아서 구입을 했었고 2021년도에 대출 상환을 이제 완료한 상황에서 이제 고액 연봉자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대출 상환으로만 자산을 모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산이 좀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은퇴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녀 교육이 끝나면 이사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 현재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뭐 금융상품을 투자하기에도 목돈 운영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또 투자 대상으로 물건 투자하기에도 좀 고민되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서 이제 법인으로 은퇴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분이 상담을 신청했던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10년 정도 후에 은퇴 예정이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서 저희가 법인을 운영해서 장기간 기간을 두고 우리가 목적을 두고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자산이 있을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나 세금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신 상태에서 상담을 신청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매년 인센티브로 목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초반엔 좀 작게 투자하더라도 좀 길게 보고 법인을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저랑 상담을 통해서 만들어 갔는데, 이렇게 법인을 길게 보고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장인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법인을 활용했을 때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오늘 사례자분을 통해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고 또 수익이 크지 않다 보니까 법인의 이점이 많지 않았는데, 이분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운영할 때는 굉장히 크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이 갖고 있는 자산 현황을 보면 그 잠실에 있는 리센츠 아파트 34평 아파트를 갖고 계셨고요. 2016년에 10억에 매수했고 현재 시점 2023년 현재 기준으로 22억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대출 상환 완료를 했고, 그리고 이제 2년간 돈을 모은 게 한 2억 5천 정도 이제 예금 자산에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요 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저희 법인 설립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22억의 아파트도 지금 자녀분이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지금 그 송파구에서 자녀 교육이 끝나는 대로 이제 그 용인 쪽이나 신도시 쪽으로 그 아파트를 이주하고 남는 돈으로 좀 추가적으로 법인 투자를 또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긴 기간을 봐서 저희도 법인 설립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게 좀 유리한 측면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법인 설립을 했고 2억 5천만 원의 돈 가지고도 이 법인을 통해 바로 임대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본금은 1,000만 원으로 구성을 했어요. 본인 20%, 그래서 200만 원, 그리고 부인분이 30%, 그리고 아들 명의로 50%에서 1,000만 원의 자본금을 구성을 해서 법인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자택, 지금 현재 송파구 잠실에 있는 자택을 법인 본점 소재지로 해서 법인 설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는 2억 5천짜리 상가를 투자하게 됐는데, 그 학원이 임대 맞춰져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상가입니다. 대형 학원으로 맞춰져 있고 이 중에 한 20평 정도를 매입을 한 겁니다. 월세는 1,500이 123만 원에 5년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대출 없이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보증금 빼고 취득세까지 해서 2억 5천 정도, 2억 4,8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금에서 정확하게 맞는 물건을 찾아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월세는 1,476만 원의 연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그러면 법인은 1,000만 원의 자본금만 가지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1,000만 원의 자본 가지고 2억 5천짜리 어떻게 사냐 했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2억 4천을 법인에 대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운영을 할 때 그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돈이 투자가 됐는데 돈이 회수가 어렵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급여로 발생시키는 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여를 해주게 되면 대여금 상환 형식은 언제든지 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여금으로 가져갔을 때 이익도 좀
뭐 법인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해서 본점소득 자택으로 해서 이제 법인으로 실제 운영을 했고요. 그럼 이렇게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2억 5천짜리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절세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2억 5천 정도 투자해서 월 123만 원의 임대소득이라면 사실 법인의 의미가 없어요. 법인 설립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소득세, 이분 같은 경우는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상황이지만 사실 소득세율 구간이 뭐 한 24% 이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법인이 실익이 없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법인 설립한다라는 것. 근데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추가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집 매각을 통해서 더 큰 투자를 지금 노후 준비를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을 시작을 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먼저 그냥 2억 5천의 상가 월 123만 원, 연 1,476만 원 소득만 가지고도 소득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추산을 한번 해봤어요. 추계를 해봤는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분이 2억의 연봉을 받는 분인데 연말정산 후로 하니까 1억 5천에 이제 연말정산으로 소득이 잡히더라고요. 그럼 1억 5천이면은 현재 소득세율 기준으로 하면 38%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38%부터 세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추정 경비율 30%로 잡고 70% 소득을 잡혔을 때 순소득은 1,003만 원의 소득일 때 세금은 한 392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법인세는 9% 세율이거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경비율을 좀 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40% 정도 경비율을 잡았을 때 법인세는 한 8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하는 단점은 세무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연에 한 180만 원 정도 기장료가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세금 및 추가 비용을 26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니까 여기서 한 1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사실 130만 원 정도면 한 달치 월세 정도니까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물건이 더 커지고 더 이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이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후에 은퇴라고 하더라도 5년 정도 후부터 또 추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법인을 세웠을 때 큰 장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법인을 5년간은 이제 여기가 그 송파 잠실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들어가서 취득세 중과가 되는데 근데 5년 이상 법인을 유지했을 경우는 5년 후부터는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이 물건 하나로만 운영을 하다가 5년 동안 모은 돈 플러스 만약에 집을 이사하게 됐을 때 주택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돈이 있다 한다면은 그 돈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더 큰 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법인이 계속적으로 이익을 내다 보니까 법인의 신용도나 이런 것도 크게 증가해서 법인 운영에 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미리 계획하고 운영한다 한다면은 이분처럼 큰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고소득 직장인의 법인 활용 시 이익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앞에서도 사례로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부분이 이익이 있냐면 가장 큰 거는 법인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당장 비용을 발생을 안 시키고 다 이익으로 잡힐 거예요. 그럼 당기 순이익이 매년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러면 일단 법인의 신용도가 크게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어려운데 이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일단 기본 장기적인 이익을 발생했을 거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개인보다 훨씬 유리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5년 후에 추가 투자할 때는 물건의 선택폭을 굉장히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밀 억제 권역 5년 이상 법인 취득세 중과가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요. 법인의 신용도가 증가함으로써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광범위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퇴 시 주거용 자산 변화가 필수적인 상황이 대부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또 활용할 것도 미리 계획하고 운영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하에서 본다 한다면은 굉장히 크게 와닿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자본금 구성 비율을 자녀분한테 50%를 잡았는데 주주 구성 시에 자녀 증여 등을 활용하고 자본금을 최소화하고 대표이사 대여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법인세 절세 및 자금 운용에 굉장히 효율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익 극대화 방법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업용 임대 법인을 활용할 때 유리한 점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를 유지해서 건보료절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이 정도 자산 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은퇴를 했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건보료 부담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염두에 좀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은퇴 이후에 임대법인으로부터 급여 생성 등을 통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액도 커집니다. 그래서 소득을 이연시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받을 종합소득 절세액도 커진다. 요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상가를 보유했다가 양도 차익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를 법인세화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보다 세율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절세액도 커지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으로 자녀 주주지분 같은 걸 참여했을 때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활용을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한다면은 좋은 은퇴 준비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은퇴전산으로 연금도 가입하고 해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봤지만 사실 가장 절세폭이 큰 거 그리고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